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인기 끌었던 트렌드 하면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 예, 박 PD와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삶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쌓아놓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미니멀일 수 있어요. 쌓아놓는 게? 왜냐면 청소를 안 하니까 삶이 단순해지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저희와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가 트렌드긴 한데 나랑은 좀 떨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귀한 분을 한 분 모셨죠. 네, 미니멀 워크계의 떠오르는 샛별? 그렇죠. 네, 전국 대학을 휩쓸고 다니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최근에 가장 단순한 것의 힘이라는 책을 내신 분이에요. 근데 이 책이 미니멀 라이프를 뛰어넘어서 이제 미니멀 워크, 이 경지를 다루는 책인데, 저자 성함이 탁진현 님이신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가장 단순한 힘의 저자인 탁진현입니다. 저는 웹사이트 심플라이프 운영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심플라이프, 미니멀 라이프, 저는 단순한 삶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단순한 삶을 글과 강연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직업은 기자셨고 이제는 기자를 안 하시고 강연이나 이쪽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TV나 이런 데도 많이 출연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애청자분들이 알만한 방송 어디 나오셨는지 이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MBC 경제 매거진 M이랑 그리고 MBC 라디오에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TVN 트렌더스에도 나왔었습니다. 그 밖에 각종 언론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예, 거기 출연료 얼마씩 주던가요? 별로 안 주던데요. 각 방송사별로 좀 깨알같이 좀 알려주세요. 네, 그건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술자리에서 얘기해 주시는 걸로. 그리고 칼럼도 쓰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각종 이제 기업 사보나 신문 쪽에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요, 이번에 책을 내셨는데 책 제목이 되게 재밌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미니멀 워크. 라이프가 아니라 워크예요. 진짜 인생이 바뀝니까? 네, 제가 산 증인입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얘기를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뀌기 전의 모습을 최대한 리얼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격하게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는 진짜 찌질했어요. 어이? 네, 많이 찌질했습니다. 찌질하다. 네. 성격이 찌질한 거예요? 아니면 생활이 찌질한 거예요? 다 찌질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과거에 뭐를 되게 많이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었고, 걱정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물건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쌓아놓고 살았다. 네. 혹시 소심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집안에 쓰레기 가득한데 못 버리는 분들,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집이 저희 아빠가 30년 넘게 도배를 하셨어요. 네. 지물포도 10년 넘게 하시다 보니까 이 남의 집에서 괜찮은 것만 보이면 이렇게 저희 집에 버리는 게 아깝다고, 쓸만하면 집에 막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네, 근데 저도 그게 숙달이 됐는지, 저도 어느 순간 저는 그런 지저분한 집이 싫으면서도 어느 순간은 쌓아두고 살더라고요. 네, 이렇게 옷도 쌓아두고 책도 쌓아두고 이것저것 다 집에 CD도 모으고 한꺼번에 이렇게 쌓아놓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부질없다는 걸 알았죠. 네. 어느 순간인가요? 제가 한 10년 정도 기자일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10년쯤 안 됐을 때였는데,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었어요. 네, 할 일은 너무 많고 그리고 관계 스트레스도 너무 심하고. 저희가 대충 그 신문사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위에 분도 누군지 알고 있고요. 네, 어쨌든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남자친구랑도 헤어지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건강도 나빠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생에서 왜 힘든 일은 한꺼번에 오는지 모르겠는데 아하. 네,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찾아오면서 되게 우울하게 한 반년을 넘게 보내고 있었어요. 예. 어느 순간 그런데 여느 때처럼 이제 가만히 집에 와서 침대에 우두커니 앉아서 제 방을 둘러보는데 그 복잡한 방이 순간 제 머릿속 같은 거예요. 아. 네. 이게 너무 문제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제가 막 이렇게 방황하고 우울해하고 있었는데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그게 딱 제 방 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 예. 네. 그래서 제가 창문 옆에 베란다가 있었거든요. 제 전용 베란다. 근데 베란다에 보니까 그 박스가 야면 박스가 한 7개가 있었는데 제가 그 안에 10년 가까이 기자 일을 하면서 서류들 각종 보도자료 취재 수첩 이런 거를 다 쌓아두고 살았었어요. 헐. 아니 그걸 왜 쌓아둡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걸 제가 왜 쌓아뒀을까 어허. 지금은 싶은데 예. 세상에 이런 일이 많네. 그러네. 아니 그거 나중에 폐지로 팔라고 쌓는 거 아닐까요? 참 제가 그거를 근데 진짜로 막 예. 신주단지처럼 애지중지하면서 그거를 보관하려고 큰 집들을 찾아다녔어요. 이사를 할 때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전용 베란다 나올 때부터 이거 타워 팰리스나 이런 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요, 집은 작았는데 예. 제 방은 항상 큰 데로 다녀야 했어요. 이사를. 어허. 제 짐이 하도 많아서. 아 전용 베란다가 딸린 곳으로. 네. 그래서 박스 하나를 딱 열었어요. 베란다에 있는 박스 하나를 열었는데 그 안에 취재 수첩 40개가 있었는데 40개요? 네. 수첩을 딱 하나 펼쳤는데 글쎄 알아볼 수 있는 글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하. 네, 공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취재하다가 빨리빨리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그 필체가 워낙 악필이 돼가지고 언젠가 쓸 줄 알고 다 보관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알아볼 수 있는 글자 한 개도 없었던 거죠. 그렇죠. 네. 예, 뭐 기자나 뭐 네. 컬럼니스트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그날 제가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졌던지 예. 그 베란다에 있는 서류 박스 7개를 그 하루에 다 싹 치웠는데 예. 와, 그 텅 빈 베란다를 보는 순간에요. 제가 그렇게 막 받던 스트레스가 채증이 확 내려가는 느낌.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텅 빈 베란다처럼 뻥 뚫린 느낌이었어요. 그렇군요.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는데 예. 그 홀가분함. 이게 혹시 자유인가? 혹시 폐지 팔아서 돈이 많이 생겨서 자유 느낀 거 아닐까요? 팔진 않았고요. 그냥 버렸어요? 다 쓸 데 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폐지로 팔면 그래도 돈이 좀 나올 텐데 아깝네. 그럴 걸 그랬네요. 예. 허리는 좀 아팠을 텐데 7박스 버리려면. 예. 네, 그날 하루 정말 하루 종일 치웠는데 근데 너무 홀가분하고 너무 기분 좋았어요. 예. 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네. 미니멀 라이프를 이제 추구하게 되신 건데요. 네. 그 다음에는 그러면 미니멀 라이프 딱 한 번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계속 추구해 오셨는지 그 과정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 방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덜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베란다 다음엔 이제 방까지. 네. 제가 그때 옷이 한 200여 벌 정도 있었고, 책이 한 300권 정도 있었고, CD들도 한 200장 정도 넘었던 것 같아요. 예. 화장품도 엄청나게 많았고. 아니 옷이 200여 벌이면 거의 연예인인데 예, 연예인 생활을 하셨나 보죠?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은 평범한 집도 저보다 옷 많은 집들이 되게 많아요. 설마 네. 200여 벌이나 있다고요? 네.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막 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늘기도 했고,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 입던 티까지 있을 정도로 초등학교 때 한 번 집안에 들어온 건 나간다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제가. 아하. 예. 그거를 다 쌓아두고 살았는데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비우기 시작을 했죠. 이거 지금 나한테 현재 필요로 하지 않구나. 이게 현재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 지금 내 삶을 진짜 행복하게 해줘?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 그거를 수십, 수백, 수천 번 물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우리 탁 저자님이 바뀌기 전에 네. 만약에 대릴 사이를 들여놨으면 그 친구는 평생 나갈 일이 없었을 텐데 안타깝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한번 집에 들어오면 네. 나가지를 않는다면서요. 예, 사람은 버리나 보죠. 사람은 예외. 네, 사람은 예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버리는 게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거 언젠간 또 다시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아깝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제가 집착이 워낙 너무 심해서 저도 사실은 그거를 다 비우기까지 힘들었는데 예. 지금은 제가 한 90% 정도를 비운 것 같아요. 제 물건에. 그래서 제 거의 모든 물건이 여행 가방, 큰 여행 가방 있잖아요. 예. 거기 하나에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오. 그런데 제가 그렇게 90% 물건을 비우면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이 필수품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약간의 취향과 약간의 그 편리에 취한된 옵션일 뿐이지 필수품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적은 그 10%의 물건으로 몇 년째 살고 있지만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요. 아, 저는 뭐라고 할까? 여행 가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렇게 여행자처럼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고 싶었어요. 내가 언제든 어느 때든 가방 하나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 자유로움을 전 되게 누리고 싶었었어요. 언제든 떠날 수 있게. 네. 그러면 필수품인 줄 알았는데 옵션에 지나치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물건들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 300여 권의 책을 덜어내고 지금은 한 10권 정도만 소유를 하고 있어요. 네. 10권 중에 저희가 쓴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는 껴있는 거죠? 당연히 껴있습니다. 네. 이 책은 예. 정말 한 번쯤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랑 비슷한 생각도 굉장히 많았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혹시 추리 소설인 줄 알고 산 거 아니에요? 그렇지 누가 않습니다. 훔쳤지? 저도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예. 아니, 저도 항상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월급을 모으고 이렇게 사는데 항상 월말이 되면 통장이 텅텅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과연 누가 내 돈을 훔쳤나. 그러니까. 네. 저도 그래서 이렇게 내 돈을 훔치는 그런 것들을 저도 덜어내는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300여 권의 책을 10권으로 줄이고 네. 그 다음에 또 줄이신 거는 뭔가요? 네, 옷은 지금 200여 벌에서 사계절 25벌만 소유하고 있고요. 25벌. 네. 제 모든 소품은 여행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식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버리신 건가요? 식기는 하나씩만, 종류별로 하나씩만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씩만? 네. 신발은요? 신발은 7개 정도 됩니다. 그거는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강연할 때 그 질문을 받았는데요. 예. 신발도 한 개만 소유하시나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신발은 7개 소유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한계 같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애지중지하는 가방. 네. 가방은 몇 개를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가방은 지금 4개 소유하고 있어요. 4개는 저보다도 작은 것 같은데요? 가방도 되게 많았어요. 가방도 10개 훌쩍 넘었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가장 마음에 들고 자주 들고 다니는 가방만 최소한으로 남겨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어디 행사 갈 때마다 에코백을 그렇게 나눠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싸놓으니까 지금 에코백이 제 방에만 한 20개 넘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처분해야 될까요? 가장 마음에 들고 활용도 높은 것 하나만 놔두고 다 버려요? 남기고 다 버리면 좋겠지만 그게 미련 때문에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아깝더라고요. 좋은 방법은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미련 때문에 혹시 버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좋은 방법은 제가 썼던 방법인데 비우개 박스를 하나 마련을 하는 거예요. 비우개 박스는 뭔가요? 집안에다가 상자 하나를 놓고 나서 뭐 가방을 들 때든 옷을 입을 때든 어떤 물건을 쓸 때든 이거 내가 참 오랫동안 안 쓴 건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안에다가 하나씩 넣는 거예요. 지금 고민되는 거라도 일단은 넣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든 몇 달이든 지켜본 뒤에 나중에 이렇게 보고 나면 내가 이 기간 동안 이 물건에 대해서 거의 쓰지도 않을 뿐더러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런 분리의 과정을 통해서 집착이 조금 덜어지면서 좀 더 수월하게 비울 수가 있는데 그거를 버리는 건 자원의 낭비기도 하고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건 팔고 팔지도 못하는 건 기부하고 팔지도 기부하지도 못하는 걸 버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버린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비운다는 표현을 써요. 비운다? 네. 좋은 표현이네요. 네.
아니 그러면 그 오랜 기간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탁 작가님은 어느 정도 기간을 뭐 오랜 기간이라고 설정하셨나요? 그거는 사실은 사람들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저도 어떤 때는 뭐 한 달 만에 비워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6개월, 어떤 때는 1년까지도 걸린 것들이 있었어요. 아, 예. 그건 기분 따라. 네, 집착의 정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그건 꼭 이 화장실 앞에 광고 스티커 같아. 그 숙변. 뭐 장을 비워드립니다 이런 거. 네. 그게 근데 뭐 효과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이거는 내 안에 답답함을 홀가분하게 비워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저희 방송 듣는 분들이 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럼 아까 300권에서 290권을 비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책이 290권이었는지.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책. 네. 예, 첫 번째는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책이었어요. 아니 저희 책도 도서관에 많이 깔려 있는데. 그와 동시에 남길 책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비웠거든요. 비울 아하. 책을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남길 책은 몇 번을 봐도 좋은 책들, 다시 보고 싶은 책들만 제가 선별을 해서 남긴 거죠. 네. 도서관에 있는 책 1순위. 네. 그리고 2순위는 한번 봤는데 별로다. 그런 것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안에 있는 책들을 보면서 제가 내 삶이 너무 힘들다고 느낄 때 내 책을 딱 보니까 사실 책은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300여 권의 책을 집착하고 소유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갈 아하. 길을 잃고 나서. 나는 과연 이 책을 뭐 때문에 보관을 한 걸까? 책을 하나하나 봤더니 대부분의 책들이 어떤 책이었냐면 정말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은 전공서적. 네. 그리고 소설이나 트렌드 서적처럼 한두 번, 한 번 보고 만 책. 그것도 다시는 보진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막 이렇게 어려운 막 철학 서적들. 조금 보고 나서 지루하고 어려워서 읽다가 포기한 책. 나 이거 언젠간 다시 읽을 거야. 좋은 책이니까 남겨야 돼. 이렇게 뭐 순수이성 비판 네네 이런 거.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나는 이 지혜를 채운 게 아니라 그냥 인테리어용으로 책장을 꽂아놨구나. 그리고 나의 지적 허세를 채운 거였구나. 저의 그런 좀 허세 같은 걸 좀 인정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말에서 찔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책을 딱 봐가지고 마음에 들면 무조건 사거든요. 근데 뭐 저는 온라인 서점에서 주로 사기 때문에 뭐 읽어보지 않고 제목이 마음에 들거나 저자가 마음에 들면 일단 사서 놓는데 끝까지 읽는 경우가 되게 드물죠. 네. 많아야 한 20%? 예, 그 정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비울 때 이런 방법 쓰거든요. 이게 좋은 방법인지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도서관이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알라딘 앱에 들어가면 중고소적 가격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격을 확인해보고 가격이 적당하다 하면은 저는 그냥 그쪽에서 비워버리는데 이런 방법도 괜찮을까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팔 수 있는 건 팔고 팔지 못하는 건 기부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책은 사실 버릴 게 없어요. 예. 네, 거의 다 좋은 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라딘이나 예스24의 그 앱을 이용하면 그 책 바코드를 이렇게 찍으면 자동으로 그 책의 중고 시세 가격이 다 합산돼서 그렇죠.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택배 박스 같은데 팔 그 책들을 넣어놓고 신청하면 집까지 바로 와서 가지고 가세요. 맞아요. 진짜 예. 편리하더라고요. 네, 너무 편리해요. 그래서 예. 저는 그렇게 1차적으로 처분하고 그렇다고 제가 책을 아예 안 사는 건 아니에요. 예, 좋은 신간 서적들은 저도 사서 읽거든요. 예. 사서 읽고 정말 내가 볼 수 있는 기간만큼은 그 기간 동안 보관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볼 만큼 다 봤다고 하면 다시 되팔고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전자책으로 사서 읽거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책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스티브 잡스가 PT 할 때 보면은 청바지에 그 검은색 터틀넥 그 상의만 입잖아요. 네네. 그리고 신발도 뉴발란스 운동화였나? 그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네. 기자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매번 이렇게 똑같은 복장을 하고 나타나느냐? 그랬더니 잡스가 그랬다는 거죠. 나는 이런 거에 1분 1초 쓰는 것도 아깝다. 매일 똑같은 복장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을 절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네. 그 뒤로 저는 옷은 좀 그렇고 양말은 다 똑같은 걸로 통일을 해버렸거든요. 잡스처럼. 네네. 근데 그러한 부분이 이 책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비단 스티브 잡스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의 이제 CEO인 마크 주커버그 도 마찬가지였고 버락 오바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커버그는 그 똑같은 회색 티만 입는 걸로 유명을 한데요. 그렇죠. 네, 그 사람도 그 비슷한 말을 남긴 적이 있어요. 내가 똑같은 옷만 입는 이유는 결정의 수를 줄이고 싶다고. 아침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는 결정의 수를 줄여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페이스북 커뮤니티의 일에만 집중을 하고 싶다. 그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도 그 8년 동안 이제 그 대통령 이름만 집중했잖아요. 이건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미셸을 그 부인인 미셸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인데 8년 동안 넥타이만 바뀔 뿐 그 똑같은 스타일의 양복만 입고 다녔다고 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 또 있어요. 이런 미니멀리스트가. 누군가요? 가수 박진영입니다. 박진영 씨요? 네, 되게 이해죠. 아니 그 친구는 되게 패셔니스트로 불리는 분 아니에요? 네, 저도 그 무대에서 항상 화려한 의상만 봤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 그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는 가수로서도 활동을 하지만 CEO이기도 하고 그리고 프로듀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바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했다. 그래서 옷을 그 최소한만 그 사계절 6벌 정도만 소유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무대 밖에서는 그렇게 6가지 옷만 입는다. 네네. 그 얘기군요. 네. 그렇군요. 아니 예전에 한 개그우먼이 비슷한 일을 했어요. 개그우먼이 맨날 개그 프로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온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그 친구는 옷을 바꿔 입는 그 시간 동안 개그를 짜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똑같은 옷을 몇 벌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더러워지면 그때마다 바꿔 입고. 그거랑 좀 비슷하군요. 네. 제가 옷을 이렇게 최소한으로 줄이게 된 계기도 그런 그 주위에서 그런 분을 만나는 운 좋은 계기가 있어서였어요. 예. 제가 독서 모임에서 알게 된 컨설턴트 분이 계셨는데 그 컨설턴트 분이 이제 그 전에 이제 종종 만났었는데 어느 날 같이 점심을 먹게 됐어요. 예. 근데 점심을 먹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항상 사업 미팅을 할 때는 같은 옷 검정 원피스 2벌만 번갈아 입고 다녀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동안 1년 넘게 만나면서 그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대표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알아요, 진현 씨? 사람들은 남한테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네. 내가 뭐 입었는지 상대방이 별로 관심 안 가지죠. 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다른 사람이 한 달 전에 입었던 옷, 심지어 일주일 전에 입었던 옷이 뭔지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예.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그 남만 이식하면서 산 옷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선으로 다 덜어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어제랑 다음날 똑같은 옷 입고 나오면 어제 어디서 잤니? 이런 얘기 물어보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요즘에 든 생각인데 자기만의 유니폼 하나는 가지면 어떨까.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예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스티브 잡스처럼. 이거는 내가 일할 때 있는 유니폼이야. 이렇게. 나는 맨날 이것만 입고 일어난다. 네.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어제 어디에서 잤니라고 물어보는 거는 그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옷이 눈에 확 띄는 거인 경우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포멀하거나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옷을 일주일 내내 입어도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면 여기 뭐가 침이 흘려져 있거나 떡볶이 국물이 묻어져 있거나. 보통 회식한 다음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어제 늦게까지 회식했는데 똑같은 옷 입고 나왔으면 얘가 분명히 사우나나 찜질방에서 잤겠구나. 그런 의미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요, 아까 비우기 박스 얘기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노하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비울 수 있는지 탁 작가님의 노하우 하나 더 공개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인생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줄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물건들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해주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는 지금보다 훨씬 물건들이 적었잖아요. 때는 지금보다 훨씬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돈을 벌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면서부터 갖고 싶은 것들을 다 가졌단 말이에요. 이 물건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잠깐은 행복했어요. 한 일주일 정도는.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 전 행복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물건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저는 점점 불행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실은 오늘 아침에도 그 탁 작가님이 했던 이야기랑 공감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애들 스마트폰을 한 2주 전쯤에 사줬거든요. 2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애들은 스마트폰 사주면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행복감에 빠지던데 요즘은 또 아니에요. 스마트폰 때문에 엄마한테 맨날 혼나니까 이 스마트폰 왜 샀지? 이런 얘기를 벌써 하는 거야, 애들이. 애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 더 큰 문제를 제가 알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물건을 소유하는 게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잡아먹는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보면은 더 나은 것이 탐나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집안에 그 물건들을 수납할 수납용품이나 가구들이 필요해요. 예. 네. 그러면 집안에 물건이 많으니까 집안이 어지러지잖아요. 막 방바닥 아니면 가구에 어지러지잖아요. 그러면 청소하고 쓸고 닦느냐고 또 폐기물을 내보내냐고 시간, 에너지를 막 낭비를 해요. 그리고 뭐 어떤 집은 뭐 잔소리하거나 청소 안 한다고 화내는 집들도 있겠죠. 짜증을 나고. 근데 여기서 또 멈추지 않고 물건을 계속 사니까 통장 잔고는 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물건이 계속 늘어나니까 집은 점점 좁아질 거 아니에요. 통장 잔고는 비고 더 넓은 집으로 가기 위해 대출을 하죠. 그리고 빈 통장 잔고와 계속 갚아야 되는 그 대출금 때문에 넓은 집의 대출금 때문에 아등바등 정말 그 돈에 대한 불안에 휩싸인 채 살고 일을 해야 되는 그 악순환, 스트레스를 잔뜩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다시 스트레스를 또 물건으로 푸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집은 좁아지고 통장 잔고는 비고 집은 좁아지고 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 악순환이 끊없이 반복된다. 난 그래서 이 물건을 소유한다는 것부터가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잡아먹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아니 저희 삶은 꿰뚫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 책에는 미니멀 워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일은 어떻게 줄여야 되는 겁니까? 일이요. 제가 그 계기가 있었는데요. 예. 제가 집안에 물건은 줄였지만 회사 내 물건은 못 줄이고 있었어요. 회사 내에? 네. 막 온갖 보도자료들, 신문들, 메모들 책상에 잔뜩 쌓아놓고 있었는데 아까 베란다에 7박스 쌓아놓고 회사에는 몇 박스 쌓아놓으신 거예요? 회사에도 한 몇 박스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야근을 상시로 했었죠. 예. 네, 야근을 상시로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두 분도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공용 책상을 없애고 개인 책상으로 바꾼던 때 계기가 있었거든요. 예. 네, 그때 제가 처음에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좀 거부감이 들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집에서는 스트레스를 없앤다고 하고 물건을 죄다 없앴는데 왜 스트레스의 근원지인 회사에서는 물건을 잔뜩 쌓아두고 있었지? 아하. 네, 이 생각이 머릿속에 딱 스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회사에서 책상을 왜 줄여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저희 개인적 차원에서 이때가 나의 사무실에서도 물건을 줄일 절호의 기회야. 생각을 하고 책상에 물건을 모두 다 없애고 딱 노트북 가방 하나만 남겼어요. 펜 막 몇십 개씩 있던 거 다 하나만 남기고 뭐 서류, 신문, 메모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남은 게 노트북 하나, 마우스 하나, 취재 수첩 하나, 펜 하나. 예. 아니 다녔던 신문사가 앞서가는 신문사네요. 도대체 어딘가요? 네, 어쨌든. 네. 엄청 앞서가는 신문사였어요. 네, 그렇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보면은 직원들이 부장급인데도 자기 책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매일 일하는 자리가 바뀌어요. 네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미니멀 워크에 대한 개념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겠네요. 요즘에 뭐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그런 공용 책상 시스템을 좀 많이 도입을 하는 추세인데요. 그렇죠. 네,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다고 해요. 유니클로가 그런 그 공용 책상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부터 이 직원들은 아침에 오면 어떤 자리에 앉을까, 오늘은 누구와 같이 앉아서 무슨 일을 할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생산성이 높아진 그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거창한 차원에서 제가 회사 내 물건을 줄인 건 아니고요. 그렇죠. 나의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나의 개인적 차원에서 줄였던 건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좋았던 건 뭐냐면 책상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영화 인턴 본 적 있으세요? 네.
영화 인턴 도입부에 보면 앤 해서웨이가 그 사무실 한가운데 짐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책상을 지날 때마다 뭔지 모를 불편함을 느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다시 그 사무실을 지나는데 어느 날 그 책상이 아무것도 없이 통째로 다 물건이 다 없어지고 정말 비행기 활주로처럼 텅 빈 책상이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예. 그걸 보고 앤 해서웨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은 금주에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기분 좋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앤 해서웨이가 집에서는 이혼 위기를 겪고 있었고 회사에서는 투자자들한테 CEO를 교체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전날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던 그런 그 아픔을 그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텅 빈 책상을 보는 순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저는 그 기분을 뭔지 알거든요. 내 책상이 텅 비었을 때 예. 저는 정말 회사 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그걸 네. 치워준 사람이 70대 인턴인 로버트 드니로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저는 반대예요. 네. 왜냐? 저는 신문사 다닐 때도 일부러라도 저는 저만의 산성을 쌓았어. 그래야 꼴 보기 싫은 인간들 안 보고 기사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얼마나 좋은데. 아, 네, 그거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뻥 뚫리면 이거는 더 네. 짜증이 나서 일을 못할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저도 이렇게 무조건 개인 책상을 없애는 걸 권하진 않아요. 제 그 책에서도 말을 했는데 예. 그게 생산성을 높여준다는 그 증거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 책상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자신이 자발적으로 그 불필요한 거를 떠안지 않고 나한테 필요한 것만을 핵심으로 남기고 샀느냐. 예. 이게 핵심이지 그 무조건적으로 개인 책상을 없애는 건 저도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 공간 정도는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기업들도 이렇게 무조건 다 개인 책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예. 개인 책상이 있으면서 공용 책상도 마련하는 이렇게 약간 도서관 같은 시스템? 네. 아하. 그런 쪽으로 좀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저도 일을 하려면 옆에 벽이 있어야지 좀 편하거든요. 옆에 뚫려 있으면 뭔가가 뒤통수가 따가운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일을 잘 못하는 편인데 이런 벽 같은 거 이렇게 공용 책상에도 다 마련해주면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책상을 비우게 되면 실제 일하는 시간 자체도 줄어드는지 네. 이게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가 그전에는 항상 야근에 치여가지고 회사에서 제일 늦게 퇴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책상을 완전히 치운 걸 시작으로 야근이 줄기 시작을 했어요. 어이? 신기하죠? 예. 네.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주변에 내 시야를 방해를 하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네. 지금 당장 내가 할 일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막 민기적 되면서 미루는 시간도 많았거든요. 아, 그쵸. 그랬더니 근데 그 시간이 줄고 바로 눈앞에 있는 일들을 빨리빨리 해치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야근이 많이 줄어서 나중에는 정말 해보고 퇴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작가님이 인간성이 좋아서 그래요. 인간성이 좋기 때문에 누가 지나가든 누구와 눈을 마주치든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가요? 자, 그리고 이 책 내용 중에 저는 제일 눈길이 가는 게 기회를 부르는 인맥이 따로 있다. 기회를 부르는 인맥. 정말 어떠한 인맥인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10년 동안 이제 신문사에 다니면서 인맥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려고 하고 다녔죠. 수천 장의 명함을 뿌리면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연락처에 1,700개 정도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 연락처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 많은 연락처 중에서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편하게 연락을 하거나 내가 정말 외롭고 힘들 때 언제든 편하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된 게 나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많은 새로운 물건을 끊임없이 계속 사들이듯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끊임없이 늘리면서 다녔지만 그러느냐고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늘리느냐고 정작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을 내가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반성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네. 인맥도 좀 비워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비운다는 표현보다는 관계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한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인맥들을 조금 우선순위로 챙긴다? 네. 예. 그게 누굽니까?
정말 가까운 친구들, 예. 예.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소중한 선배들, 예. 네, 그리고 몇 명의 지인들, 예. 네, 그리고 일적으로 중요한 또 몇 명의 사람들, 예. 네. 박 PD는 자기 이름 나올 때까지 지금 고개 끄덕이고 있어요. 자기 이름 왜 안 나오나. 뭐 저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짜고 네. 치는 고스톱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네. 아니 예전에 인맥 관리 관계된 책을 봤더니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신이 인맥을 찾지 말고 스스로가 인맥이 되어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과 또 좀 일맥상통할 것도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회사에 다닐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다녔지만, 정작 내가 필요로 할 때, 이렇게, 있는 인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예. 제가 이제 정말 나의 경험을 토대로 글을 쓰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알리다 보니까, 나의 그 진전성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먼저 나한테 연락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방송도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몇 개의 책에도 소개가 되고, 그리고 강연 제의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렇게 책을 내게 된 것도 사실 이렇게 저를 먼저 알아봐 주신 출판사 관계자분들 덕분에 이렇게 내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게, 인맥은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인맥을 찾아오는 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그렇죠. 내가 내실을 갖고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로 소통을 하면 그게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렇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팟캐스트 처음 시작했었을 때 보통 보면 다들 쟤네들 뭐 하는 거지? 약간 그런 눈으로 많이 바라봐 주시던데 진짜 저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연락을 해주시고 잘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네. 또 이렇게 책 쓰신 다음에 저희 방송에도 나와주시고 이런 분들이 계속 저희의 소중한 인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경불진 같은 경우에는 애청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좀 많죠. 네. 지금 출판사에서 먼저 알아봐 줬다라고 네. 하셨는데 홍익 출판사예요. 네. 설마 홍익대 근처에 있는 건 아니죠?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요? 아예 그런 것 같아요. 방송 전에 썼던 아지 개그를 다시 써먹고 있군요. 이 홍익 출판사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30년 이상 된 오래된 출판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기회였고, 좋은 책들을 굉장히 또 많이 내세요. 예, 뭐 고전 같은 걸로 되게 유명한 출판사고, 그렇죠. 네, 최근에도 그 베스트셀러 같은 것도 많이 낸 출판사예요. 예. 네. 아니 홍익 출판사가 선택한 책이니까 책도 잘 팔릴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팔려 나갔는지 뭐 이런 숫자를 좀 들어보셨나요? 아직 듣진 못했고요. 초반 반응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오전에 알라딘 확인하고 보니까 이런 심플 라이프 이 분야에 5위는 있더라고요. 예. 벌써 5위예요. 와. 그 분야에서. 아니 그래도 네. 대단한데요. 아니 그리고 제가 좀 검색을 해봤더니 네이버에서는 벌써 베스트셀러로 딱 인정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제가 이 책을 이제 쭉 훑어보고 마지막으로 드는 의문이 하나 있는 게 헨리 데이비스 소로의 월든, 네. 아주 유명한 고전 아닙니까? 그리고 법정 스님의 무소유, 뭐 역시 명불허전 걸작인데 이 두 책의 공통점, 그리고 작가님이 쓰신 가장 단순한 것의 힘, 굉장히 맥락이 다 있다고 보는데, 그럼 현대인,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법정 스님이나 소로처럼 그 정도까지 해야 이 가장 단순한 것의 힘을 느낄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중간 정도의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사실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된 그 바탕에는 법정 스님의 영향이 컸어요. 제가 사실은 입대 그 초반부터 그 힘들 때마다 사실은 법정 스님의 책을 펼쳐봤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연과 밀접한 그런 생활들을
그 굉장히 동경의 삶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때만 해도 사실은 제가 20대까지만 해도 그거는 나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물건을 줄이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법정 스님이 말하는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나한테 불필요한 것들을 갖지 않는다라는 의미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도 무조건 다 비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그러나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그 물건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지지 않을 그 관리의 범위만큼만 소유를 하면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 그거를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예. 월드 넬슨 할리 데이비드 소로가 그 28살 때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인데요. 그때 굉장히 실험적인 삶을 시도를 합니다. 월든이라는 호숫가 옆에서 한 4평 남짓의 오두막 거기서 최소한의 옷을 입고 최소한의 생필품으로 차나 음료 같은 기호식품 같은 것도 먹지 않고 한 2년 2개월간 살아보는 실험을 시도해요. 네. 삶의 본질만을 살고 싶다는 이유로. 아하.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최소한만 가지고 살면 내가 얼마만큼 일해야 되는가. 그거를 책에다가 직접 수입과 지출을 빼곡하게 적어서 증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최소한만 가지고 검소하고 현명하게 살면 1년에 6주의 노동만 해도 충분하다. 6주만 하면 돼요? 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소박하고 현명하게 산다면, 생활한다면 삶은 고된 게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남겼어요. 저도 도시인의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살 순 없어요. 그렇게 살 순 없는데 저도 이렇게 최소한만 가지고 살면서부터 많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정말 어떤 소비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행복할 시간, 그 여유를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 아니면 빌딩으로 지는 아름다운 일몰을 보는 시간, 정말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에 대한 관점이 좀 바뀌었던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최소한 줄이는 생활을 하면서 저는 생활비가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서 돈에 대한 불안, 일에 대한 불안이 줄면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일을 시도를 할 수 있었고 어떤 나의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그 여유를 굉장히 많이 누릴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정말 일 때문에 괴롭거나 돈에 대한 심한 불안에 시달린다면 일단은 집에 있는 물건부터 줄여보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경불진 애청자들한테 꼭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최소한만 소유하는 삶을 살면서 수년간 살면서 어떤 기업이라든지 마트라든지 광고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미디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러한 그런 미디어, 기업 광고들에 우리가 중심을 갖지 않고 우리가 휘둘리면은 우리가 주체적인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다시 이렇게 물건이 쌓이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돈에 대한 불안, 일에 대한 불안에 휘둘리는 그런 삶이 반복이 돼요. 여기 이제 저도 경불친 애청자지만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 이 책에도 그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기업과 마트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소비의 중심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그냥 단지 필요해 보여서 혹은 좋아 보여서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가, 이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행복을 주는가. 앞으로 물건을 사실 때는 꼭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럴 때 저희가 이런 전문 용어를 쓰죠. 일다상피. 예, 책 하나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2개를 한꺼번에. 절대로 저희가 강요한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제가 탁 작가님의 자발적인 의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저희 공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탁 작가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저는 그 말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비우니까 걱정이나 두려움이 사라진다. 저희가 걱정이나 두려움 때문에 현대인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게 다 쌓아놓기 때문이 아닌가. 이제는 조금 비워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방송 나간 다음에 CF가 하나 들어올 것 같아. 야쿠르트.
장을 비우는 거 있잖아. 랄랄라랄라 이거. 아, 장을 비운다. 비우세요. 예. 아니면 뭐 쓰레기통 업체에서 비우기 박스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주실 수도 있죠. 괜찮네요. 예. 아, 네, 환영합니다. 예, 저희 경불제 애청자분들도요. 오늘 얘기는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아주 일부분에 안 되니까요. 이 책 가장 단순한 것의 힘, 홍익출판사에 나온 이 책 한 번씩 사 보시면서 나는 뭘 비워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운다고 하니까 자꾸 그게 생각나. 아, 랄랄랄랄라? 예. 예. 박 PD 빨리 장 비우러 가세요. 예, 그러면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2탄 나오면 저희 방송 꼭 출연해 주실 거죠? 아, 당연합니다. 언제든 불러주시면 제가 나오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만남 기대하면서요.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일이 많네. 그러네. 아니 그거 나중에 폐지로 팔라고 쌓는 거 아닐까요? 참, 제가 그거를 근데 진짜로 막 예. 신주단지처럼 애지중지하면서 그거를 보관하려고 큰 집들을 찾아다녔어요. 이사를 할 때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전용 베란다 나올 때부터 이거 타워 팰리스나 이런 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요, 집은 작았는데 예. 제 방은 항상 큰 데로 다녀야 했어요. 이사를. 어허. 제 짐이 하도 많아서. 아, 전용 베란다가 딸린 곳으로. 네. 그래서 박스 하나를 딱 열었어요. 베란다에 있는 박스 하나를 열었는데 그 안에 취재 수첩 40개가 있었는데 40개요? 네. 수첩을 딱 하나 펼쳤는데 글쎄 알아볼 수 있는 글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하. 네. 공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취재하다가 빨리빨리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그 필체가 워낙 악필이 돼가지고 언젠가 쓸 줄 알고 다 보관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알아볼 수 있는 글자 한 개도 없었던 거죠. 그렇죠. 네. 예, 뭐 기자나 뭐 네. 컬럼니스트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정말 제가 그날 제가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졌던지 예. 그 베란다에 있는 서류 박스 7개를 그 하루에 다 싹 치웠는데 예. 와, 그 텅 빈 베란다를 보는 순간에요. 제가 그렇게 막 받던 스트레스가 채찍이 확 내려가는 느낌.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텅 빈 베란다처럼 뻥 뚫린 느낌이었어요. 그렇군요.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는데 예. 그 홀가분함. 이게 혹시 자유인가? 혹시 폐지 팔아서 돈이 많이 생겨서 자유 느낀 거 아닐까요? 팔진 않았고요. 그냥 버렸어요? 다 쓸데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폐지로 팔면 그래도 돈이 좀 나올 텐데 아깝네. 그럴 걸 그랬네요. 예. 허리는 좀 아팠을 텐데 7박스 버리려면. 예. 네, 그날 하루 정말 하루 종일 치웠는데 근데 너무 홀가분하고 너무 기분 좋았어요. 예예. 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 그때부터 네. 미니멀 라이프를 이제 추구하게 되신 건데요. 네. 그 다음에는 그러면 미니멀 라이프 딱 한 번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계속 추구해 오셨는지 그 과정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 방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덜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아, 베란다 다음엔 이제 방까지. 네. 제가 그때 옷이 한 200여 벌 정도 있었고, 책이 한 300권 정도 있었고, CD들도 한 200장 정도 넘었던 것 같아요. 예. 화장품도 엄청나게 많았고. 아니, 옷이 200여 벌이면 거의 연예인인데, 예, 연예인 생활을 하셨나 보죠?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은 평범한 집도 저보다 옷 많은 집들이 되게 많아요. 설마 네. 200여 벌이나 있다고요? 네.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막 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늘기도 했고, 어허.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 입던 티까지 있을 정도로 초등학교 때 한 번 집안에 들어온 건 나간다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제가. 아하. 예. 그거를 다 쌓아두고 살았는데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비우기 시작을 했죠. 이거 지금 나한테 현재 필요로 하지 않구나. 이게 현재 나한테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지금 내 삶을 진짜 행복하게 해줘?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 그거를 수십, 수백, 수천 번 물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우리 탁 저자님이 바뀌기 전에 네. 만약에 대릴 사이를 들여놨으면 그 친구는 평생 나갈 일이 없었을 텐데.
안타깝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한번 집에 들어오면 네. 나가지를 않는다면서요. 네, 사람은 버리나 보죠. 사람은 예외. 네, 사람은 예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버리는 게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거 언젠간 또 다시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아깝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제가 집착이 워낙 너무 심해서 저도 사실은 그거를 다 비우기까지 힘들었는데 예. 지금은 제가 한 90% 정도를 비운 것 같아요. 제 물건에. 그래서 제 거의 모든 물건이 여행 가방, 큰 여행 가방 있잖아요. 예. 거기 하나에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오. 그런데 제가 그렇게 90% 물건을 비우면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이 필수품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약간의 취향과 약간의 그 편리에 취한된 옵션일 뿐이지 필수품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적은 그 10%의 물건으로 몇 년째 살고 있지만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요. 아, 저는 뭐라고 할까? 여행 가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렇게 여행자처럼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고 싶었어요. 내가 언제든 어느 때든 가방 하나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 자유로움을 전 되게 누리고 싶었었어요. 언제든 떠날 수 있게. 네. 그러면 필수품인 줄 알았는데 옵션에 지나치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물건들 좀 알려주세요. 제가 300여 권의 책을 덜어내고 지금은 한 10권 정도만 소유를 하고 있어요. 네. 10권 중에 저희가 쓴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는 껴있는 거죠? 당연히 껴있습니다. 네. 이 책은 예. 정말 한 번쯤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랑 비슷한 생각도 굉장히 많았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혹시 추리 소설인 줄 알고 산 거 아니에요? 그렇지 누가 않습니다. 훔쳤지? 저도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예. 아니, 저도 항상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월급을 모으고 이렇게 사는데 항상 월말이 되면 통장이 텅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인기 끌었던 트렌드 하면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 예, 박 PD와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쌓아놓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미니멀일 수 있어요. 쌓아놓는 게? 왜냐면 청소를 안 하니까 삶이 단순해지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저희와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가 트렌드긴 한데 나랑은 좀 떨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귀한 분을 한 분 모셨죠. 네. 미니멀 워크계의 떠오르는 샛별? 그렇죠. 네, 전국 대학을 휩쓸고 다니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최근에 가장 단순한 것의 힘이라는 책을 내신 분이에요. 근데 이 책이 미니멀 라이프를 뛰어넘어서 이제 미니멀 워크, 이 경지를 다루는 책인데 저자 성함이 탁진현 님이신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가장 단순한 힘의 저자인 탁진현입니다. 저는 웹사이트 심플라이프 운영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심플라이프, 미니멀 라이프, 저는 단순한 삶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단순한 삶을 글과 강연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직업은 기자셨고 이제는 기자를 안 하시고 강연이나 이쪽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TV나 이런 데도 많이 출연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애청자분들이 알만한 방송 어디 나오셨는지 이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MBC 경제 매거진 M이랑 그리고 MBC 라디오에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TVN 트렌더스에도 나왔었습니다. 그 밖에 각종 언론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예. 거기 출연료 얼마씩 주던가요? 별로 안 주던데요. 각 방송사별로 좀 깨알같이 좀 알려주세요. 네, 그건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술자리에서 얘기해 주시는 걸로. 그리고 칼럼도 쓰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각종 이제 기업 사보나 신문 쪽에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요, 이번에 책을 내셨는데 책 제목이 되게 재밌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미니멀 워크. 라이프가 아니라 워크예요. 진짜 인생이 바뀝니까?
네, 제가 산 증인입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얘기를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뀌기 전의 모습을 최대한 리얼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텅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과연 누가 내 돈을 훔쳤나. 그러니까. 네, 저도 그래서 이렇게 내 돈을 훔치는 그런 것들을 저도 덜어내는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300여 권의 책을 10권으로 줄이고 네. 그 다음에 또 줄이신 거는 뭔가요? 네, 옷은 지금 200여 벌에서 사계절 25벌만 소유하고 있고요. 25벌. 네. 제 모든 소품은 여행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식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버리신 건가요? 식기는 하나씩만, 종류별로 하나씩만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씩만? 네. 신발은요? 신발은 7개 정도 됩니다. 그거는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강연할 때 그 질문을 받았는데요. 예. 신발도 한 개만 소유하시나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신발은 7개 소유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한계 같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애지중지하는 가방. 네. 가방은 몇 개를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가방은 지금 4개 소유하고 있어요. 4개는 저보다도 작은 것 같은데요? 가방도 되게 많았어요. 가방도 10개 훌쩍 넘었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가장 마음에 들고 자주 들고 다니는 가방만 최소한으로 남겨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어디 행사 갈 때마다 에코백을 그렇게 나눠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싸놓으니까 지금 에코백이 제 방에만 한 20개 넘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처분해야 될까요? 가장 마음에 들고 활용도 높은 것 하나만 놔두고 다 남기고 다 버리면 좋겠지만 그게 미련 때문에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아깝더라고요. 좋은 방법은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미련 때문에 혹시 버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좋은 방법은 제가 썼던 방법인데 비우개 박스를 하나 마련을 하는 거예요. 비우개 박스는 뭔가요? 집안에다가 상자 하나를 놓고 나서 뭐 가방을 들 때든 옷을 입을 때든 어떤 물건을 쓸 때든 이거 내가 참 오랫동안 안 쓴 건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안에다가 하나씩 넣는 거예요. 지금 고민되는 거라도 일단은 넣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든 몇 달이든 지켜본 뒤에 나중에 이렇게 보고 나면 내가 이 기간 동안 이 물건에 대해서 거의 쓰지도 않을 뿐더러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런 분리의 과정을 통해서 집착이 조금 덜어지면서 좀 더 수월하게 비울 수가 있는데 그거를 버리는 건 자원의 낭비기도 하고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건 팔고 팔지도 못하는 건 기부하고 팔지도 기부하지도 못하는 걸 버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버린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비운다는 표현을 써요. 비운다? 네. 좋은 표현이네요. 네. 아니, 그러면 격하게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는 진짜 찌질했어요. 네, 많이 찌질했습니다. 찌질하다. 네. 성격이 찌질한 거예요? 아니면 생활이 찌질한 거예요? 다 찌질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과거에 뭐를 되게 많이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었고 걱정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물건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쌓아놓고 살았다. 네. 혹시 소심하고 막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집안에 쓰레기 가득한데 못 버리는 분들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집이 저희 아빠가 30년 넘게 도배를 하셨어요. 지물포도 10년 넘게 하시다 보니까 이 남의 집에서 뭐 괜찮은 것만 보이면 이렇게 저희 집에 버리는 게 아깝다고 쓸만하면 집에 막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네, 근데 저도 그게 숙달이 됐는지 저도 어느 순간 저는 그런 지저분한 집이 싫으면서도 어느 순간은 쌓아두고 살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막 옷도 쌓아두고 책도 쌓아두고 막 이것저것 다 집에 CD도 막 모으고 막 한꺼번에 이렇게 쌓아놓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부질없다는 걸 알았죠. 네. 어느 순간인가요? 제가 한 10년 정도 기자일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10년쯤 안 됐을 때였는데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었어요. 네, 할 일은 너무 많고 그리고 뭐 관계 스트레스도 너무 심하고 저희가 대충 그 신문사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위에 분도 누군지 알고 있고요. 네, 어쨌든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남자친구랑도 헤어지고 막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건강도 나빠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생에서 왜 힘든 일은 한꺼번에 오는지 모르겠는데 아하. 네,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찾아오면서 되게 우울하게 한 반년을 넘게 보내고 있었어요. 예. 어느 순간 그런데 여느 때처럼 이제 가만히 집에 와서 침대에 우두커니 앉아서 제 방을 둘러보는데 그 복잡한 방이 순간 제 머릿속 같은 거예요. 아. 네. 이게 너무 문제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제가 막 이렇게 방황하고 우울해하고 있었는데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그게 딱 제 방 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창문 옆에 베란다가 있었거든요. 제 전용 베란다. 근데 베란다에 보니까 그 박스가 야면 박스가 한 7개가 있었는데 제가 그 안에 10년 가까이 기자 일을 하면서 서류들 각종 보도자료 취재 수첩 이런 거를 다 쌓아두고 살았었어요. 헐. 아니 그걸 왜 쌓아둡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걸 제가 왜 쌓아뒀을까 어허. 지금은 싶은데 예. 세상에 이런